반갑습니다. 밀크티 중등부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사회 시간입니다. 왜 핫 이슈 사회로 이름을 지었냐면 그 안에 사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내용을 뽑아서 친구들한테 좀 재미있게 풀어주려는 그런 짤강 이름이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 우리나라의 첫 지도에 관한 이야기. 과연 지도는 무엇인지, 지도에 들어가 있는 건 다양한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든지 지도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뒤에 있는 지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처음 알려진, 그러니까 세계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체크된 지도를 이 지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도는 페르시아 지도, 그러니까 이슬람 쪽의 지도라고 하는데 바로 알-이드리시라는 지도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요. 지금에 있는 지도랑은 좀 모양이 많이 다르고 좀 상상 속의 지도긴 하지만 저기 지도 끝자락 동쪽에 선생님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라틴어로 신라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신라가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국제적인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신라에는요. 페르시아 유리병이라든지 페르시아 보석이라든지 그러한 유물들이 실제로 많이 신라시대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도는 여러 가지 교류라던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런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도라는 건 과연 무엇일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지도의 3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 현존하는 최초의 지도는 무엇인지, 동국 지도라던가 대동여 지도, 이런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란 뭘까 일단 알아볼게요. 자, 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갔을 때 지도를 펼쳐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길을 찾는 게 지도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지도를 많이 보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아빠가 지도책을 보고 길을 알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길을 물어보고 표지판 보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지도를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가죽 지도라던가 보물섬 지도라던가 이런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고, 그리고 배를 이제 해상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도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뒤에 있는 배경처럼, 이건 지금 현재 세계 지도죠. 이렇게 다양한 지표면에 다양한 지리적인 현상을,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이런 지리적인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는 게 중요해. 지도는 1대1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줄여야 되거든요. 1대1로는 그릴 수 있는 종이도 없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나타낸 것이 지도다.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그런 문자 같은 걸로 체크를 해서, 또한 색으로, 여기 지금 세계지도 보시면요. 초록색은 평야란 뜻이고 진한 갈색은 높은 산이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으로 평면에 나타낸 것을 지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도 안에서는 우리가 자연환경도 알 수 있지만 인문환경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뒤에 있는 세계지도는 아주 심플한 지도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수도 정도만 체크해놨고 주변에 산이고 강이고 이런 것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한 지도일 경우에는 거기에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인구수를 점으로 표현한다던가 산의 높이를 등고선으로 나타낸다던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지 그런 식의 직업의 종류까지 인문 환경도 나타내는 그런 지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도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도는요,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지형도와 주제도로 나누기도 해요. 지형도는요, 말 그대로 그냥 지형 그대로 나타내는 거, 어디가 산이고 강이고 이런 식의 지형을 볼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지형도 일반도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제도는 뭐냐면 특별한 주제만 딱 나타낸 거야.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의 선만
표만 그려져 있죠.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런 것만 알 수 있고 교차점에서 어디서 갈아타는지 아는 그런 건 특정한 주제만 나타낸다. 그럼 주제도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는 기후만 나타냈어. 그런 것도 주제도야. 아니면 인구만 표현했어. 그런 것도 주제도. 특정 주제만 나타내면 주제도. 일반적인 걸 모두 나타내면 일반도. 대표적인 게 지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도의 3요소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요 세 가지는 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도의 3요소 축척, 방위, 기호입니다. 그런데요, 축척, 방위, 기호 중에 하나라도 생략되면 지도가 아니다? 그건 아니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방위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지도에 보면은요, 꼭 방위 표시 요 위에 사자 있죠. 요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없으면 우리 약속을 했어. 본인이 직접 그려서 보면 된다. 위쪽이 북쪽이다. 북쪽의 반대면 남쪽이지. 동서남북 친구들 헷갈리는 친구들 있나요? 헷갈린다면 우리나라 지도 생각해봐. 어디가 동해야? 여기가 동해잖아. 그럼 여기는 서쪽이겠지.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라는 걸 암암리에 약속을 했어. 자, 그럼 요게 방위야. 그러면 축척은 무엇일까? 축척이 이 중에서 제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축척이라는 거는 줄이는 비율이야. 지도를 줄이는 비율. 자,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선생님이 지금 뒷배경에다가 이게 넣은 이 지도는요, 좀 많이 안 줄인 좀 자세한 지도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밭인지 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것도 다 보여. 그래서 이거는 뭐 친구네 집, 뭐 철수네 집을 찾아갈 때도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주 자세한 지도야. 그래서 이 축척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에서 500m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실제로 요거는 1cm로 표시를 해. 이 지도를 선생님 좀 확대해서 좀 여기다 실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1cm야. 1cm. 5만 cm를 1cm로 나타내라서 이 지도의 축척은 1대 5만이야. 그래서 단위는 cm야. 그럼 이 앞에 있는 1은 지도상의 거리. 지도상에서 1cm는 실제로 5만 cm라는 뜻이야. 자, 그럼 요거는 실제 거리. 자, 그럼 친구들 5만 cm는 실제로 몇 미터일까요? 5만 cm는 500m겠지. 500m는 몇 킬로미터? 0.5km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에서 1cm면 실제로는 0.5km다 이 소리야. 이게 바로 축척이야. 지도를 줄이는 비율. 그래서 이거는 이 표시가 0에서 500m인데 이게 자로 재면 실제로 1cm다. 이 말은 즉 1대 5만을 표현하는 거고 요게 바로 축척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기호로 넘어갈게. 기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산 주변에 요게 있네. 요 뭐지? 농협 표시인가? 요거 사과같이 생겼죠? 요거 과수원이라는 소리예요. 산자락에 막 과수원이 많아요. 얘는 뭘까요? 얘 이렇게 왠지 논처럼 생기지 않았니? 논? 이건 뭐냐면 물이 자작자작 이렇게 있다란 변홍사 표시야.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논이야, 논. 여기 봐봐. 건물에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겠어? 학교겠지. 이런 식으로. 요건 뭘까? 곡괭이 2개를 들고 있어. 광산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산이나 학교나 뭐 교회를 표현했어. 이러면 이게 바로 뭐야? 기호야. 축척, 방위, 기호로 나타내는 게 바로 지도라는 거죠. 지도의 3요소는 뭐다? 축척, 방위, 기호. 꼭 외워주세요. 축방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를 봤더니 이 지역 사람들은 강 주변에는 논농사를 짓고 산 쪽에는 밭농사를 짓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고 교회의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 이런 식으로 방위나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석하고 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 자, 요것은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배경의 지도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축척 지도예요. 대축척 지도, 소축척 지도는 도대체 뭘까? 요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 잘 봐봐. 이렇게 세계 지도나 우리나라 전체를 알려주는 우리나라 전도. 지금 현재 남한만 있는 이 전도죠. 우리나라 전도는 많이 줄였을까? 조금 줄였을까? 엄청 많이 줄였겠지. 축척이요. 이거는 지금 1cm를 이렇게 지금 50km.
1대 50만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줄인 거야. 이렇게 많이 줄인 것을 소축척 지도라고 그래. 좀 많이 축소를 했잖아. 축소를 많이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축척 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줄였어. 그래서 아주 심플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있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서울인데요. 요만큼을 엄청 확대했어. 그래서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택배 아저씨가 집 찾을 때도 찾을 수 있고, 부동산에 막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 맛집 찾을 때도 찾을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지도야. 이거는 약간 소축척 지도를 확대한 것 같잖아. 확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대축척 지도라고 해. 알겠죠, 친구들? 그래서 많이 줄인 건 소축척, 적게 줄이고 확대한 것 같은 지도는 대축척 지도라는 거예요. 대축척 지도는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 소축척 지도는 간단하고 대축척 지도는 아주 자세하다. 그래서 자세하기 때문에 뭐 지하철 몇 번 출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있고 자세하게 해서 이런 것들은 대축척 지도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니까 여기도 1대 지금 5만 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척이 이건 되게 많이 줄였고 이건 적게 줄였고 소축척, 대축척 구분하실 수 알면 됩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요거가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줄여서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소축척 조금 확대된 느낌이다. 자세히 보는 느낌이다. 대해서 대축척.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뭘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에서 여기서는 일단 먼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선생님이 알아봤어. 친구들 TMI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원전 70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 70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가 있어요. 이 고대 바빌로니아에는 옛날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를 썼던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 하지만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상 속에 이런 지도를 그렸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지도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또 뭘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사실 막 고대 삼국시대에도 지도가 있었고 무슨 고분, 무덤 같은 데도 그려져 있고 그러지만 현존하는 종이로 된 가장 오래된 지도는 바로 조선 초기의 지도야.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정척과 양성지가 만들었던 세조 때 만든 조선 초기 때 만든 동국지도야. 근데 동국지도는 사실 두 개가 있어. 이때 당시 동국지도도 있고요. 김종호의 스승인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도 있어. 그 동국지도는 백리척이라고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기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김종호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상기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고 훨씬 더 자세하게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이제 동국지도다. 자, 이번에는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 얘기한다면 대동여지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나중에 뭐 10만 원권의 대동여지도를 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과학적인 지도인데요.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지도가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선생님이 실긴 했는데 김종호는 이 지도에요. 선을 점 이렇게 방점이라는 걸 찍어서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원래 막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접을 수 있게, 뜯어서 볼 수 있게 아주 활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전엔 지도를 다 그렸어. 근데 그리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목판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는 중에 이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아주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도도 있죠. 친구들 알다시피 대동여지도 전체 지도 지금 위성사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도에 대해서 쭉 배워봤어요. 친구들이 오늘 딱 기억해야 될 거, 요 문제 풀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도의 3요소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인 그런 지도는 무엇인지.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의 3요소는 무엇인가? 뭐 있었죠? 줄이는 비율, 축척,
그리고 동서남북, 방위, 그리고 학교인지 논밭인지 알려주는 그런 그림, 조그만 기호 있었죠? 축척, 방위, 기호가 지도의 3요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조선 초기의 동국 지도인데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지도로 유명한 거는 고산자 김정호의 무슨 지도? 대동여지도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봤어요. 자, 친구들 지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교환을 보고 꼼꼼히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개념 테스트 3문제도 꼭 풀어주시고요. 지도에 관한 어떤 궁금증도 Q&A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친절히 답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하디슈 사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